예, 안녕하세요. 동국교회에서 주역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서양의 주역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주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대단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주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옥타비오 파스가 멕시코 시인인데 노벨 문학상까지 탔는데 이분이 주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또는 인도에 와서 중국 책하고 일본 책 또는 그런 고전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8개의 그림을 가지고 독특하게 시를 쓰기도 하고 태극설에 관련된 책도 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시예요. 그냥 위에는 물, 아래는 숲 이렇게 이제 시를 쓴 거죠. 사실은 이때 시가 엄청 독특한 거잖아요. 그냥 위에는 물, 아래는 숲 이렇게 네 줄을 쓰고 시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 때 이런 느낌의 시들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새로운 파격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은 주역계를 그냥 나열한 것이 바로 시가 돼서 이런 시들이 누적돼서 노벨 문학상까지 탈 정도로 주역에 관심이 많았던 주역의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주역을 어떻게 잘 활용한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더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에는 주역궤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요제프라는 주인공이 현자를 찾아가요. 현자. 아주 뛰어난 인물을 찾아가는데 이 현자한테 찾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현자가 요제프를 대상으로 점을 쳐요. 그래서 산수몽계가 나와요. 산과 수. 산은 간상년이고 수는 감중년이 이렇게 두 개가 위에는 산이 나오고 아래는 물이 나오는 산과 물인 거죠. 요 깨가 뭐냐면 몽깨예요. 깨달을 몽, 산수몽깨를 뽑아요. 요제프가 현자를 찾아갔는데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오. 제자로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뽑았는데 가르침과 관련된 꾀가 나온 거죠. 이 요제프가 현자를 만난 이후에 교사로 발령받아서 먼 길을 떠나야 돼요. 먼 길을.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한번 주역궤를 뽑아요. 요제프가 현자한테 공부한 걸 가지고 직접 뽑았는데 력궤가 나와요. 여행할 때. 그러니까 화산여라고 해서 화산, 불과 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꾀가 화, 그 다음에 산. 요 꾀가 나왔는데 이 화산이 만나면 나그네 려자예요. 여행할 때 여자인 거죠. 나그네 여자. 먼 곳에 교사 발령이 받았는데 가야 되나라고 점을 쳤는데 여행의 꾀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꾀를 가지고 헤르만 헤세는 산수몽꾀와 그 다음에 화산역궤를 이 두 가지 궤를 가지고 소설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그래서 유리알 유이에는 이렇게 주역의 궤들이 뽑아서 점을 치는 거죠. 주역의 궤를 가지고 점 치는 것이 나오고 그 점 치는 걸 가지고서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있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나 파스나 주역에 대해서 꽤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분들이 주역을 자기 작품, 문학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나고 활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계에서 닐스 보어라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닐스 보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이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 따온 거죠. 대립적이면서 상보적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대립하는데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극이죠. 서로 상대가 있는데 서로 보완하는, 이게 태극인 거죠. 대립적인 것이 상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은 태극에서 나와서 음양이 되고 음양은 서로 상보적이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그림도 태극기 모양 문양을 가지고 노벨상 수상식에 옷을 입고 나가기도 했으니까 이 닐스 보어는 주역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았고, 양자역학의 주역을 응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양자역학이 대체적으로 대립적인 것 안에서 또 서로 보완적인 것이 하나씩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비 비알리라는 DNA 관련된 것을 아주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그쪽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인데, DNA 구조하고 주역의 구조가 아주 비슷하다. 태극, 음양, 사상 이렇게 쭉 발전하는 이런 구조가 완전 똑같이 DNA 구조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림이 아주 똑같아 된다는 것도 하비 비알리가 신기하다. 주역의 구조하고 DNA 구조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키 씨의 그림하고 DNA 구조하고, 보키 씨는 어쨌든 8개를 만든 분이니까 이 구조도 아주 비슷하다. 나선형 구조가 사상과 유전자 코드의 그림 자체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서 하비 비알리는 대단히 놀랐고,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DNA 구조를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주역을 가지고 양자역학에 사용하기도 하고, 주역을 가지고 DNA를 분석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어쨌든 주역에 대해서 본인이 딱 정의를 내렸는데, 주역은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라고 말을 남겨놓고 죽기 전에 주역책을 옆에 놓고 죽을 정도로 주역에 심취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주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어쨌든 본인이 글도 남겨놓고,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빅뱅 이론, 무에서 태극, 음양이 나오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전혀 없는, 여기서 우주가 나온 이런 이론들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응용하는 거죠. 무극, 태극, 음양의 이론을 빅뱅 이론으로 승화시키는, 그래서 빅뱅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무극과 태극과의 관계에서 빅뱅 이론으로. 그래서 과거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스티븐 호킹이 주장했는데, 빅뱅 이전에 생긴 것은 관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또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시간을 거슬러 가면 수축하는데, 그것이 원자 크기로 수축되고 그것은 절대 분석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역에서는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리치는 요아킴 부베라는
이제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하는 프랑스 신부 요아킴 부베하고 서로 서신 교환을 많이 하는데, 부베 신부가 뭐 여러 가지 책자들을 보내줘요. 주역 책자도 많이 보내주고 주역도 보내주고 주역의 그림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그 그림을 보고 주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이진법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림도 보시면 이게 이제 주역본위에 나오는 그림인데 64개의 배열도회인데 거의 이진법의 그림과 거의 똑같고, 라이프니츠의 이진법과 주역의 음향이 배열하면 뭐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을 발견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칼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독립을 하는데, 칼 융이 중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해요. 인도하고 중국. 중국에 와서 이제 주역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칼 융 선생한테 주역점을 치러 와요.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주역점을 치러 와요. 그래서 주역점을 뽑았는데 천풍국계가 나와요. 이 천풍구 만남계인데, 구는 여장이니 물용치녀라. 여자가 너무 씩씩하니 만남을 사용하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청년은 그냥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입계가 나왔어요. 칼 융이 읽어주니 그 중국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사귀었는데 여자가 너무 나를 때린다. 그래서 하도 맞아가지고 칼 융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서 결혼할지 안 할지를 정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다는 글귀가 나오느냐. 칼 융도 놀래요. 그러니까 384개의 해석 중에서 어떻게 여자가 씩씩하니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꾀가 탁 나오는가. 칼 융이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공시성 이론 또는 동시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거나, 주역점을 쳤는데 주역점계와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은 이게 어느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뭔가 해결할 수는 없는데, 신기하게 점을 치러 오신 분과 점 내용이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꿈을 해석했는데 꿈하고 현실하고 자연스럽게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공시성 이론 또는 동시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시에 무엇인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중국 청년이 매를 맞았는데, 여자친구한테 매를 맞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점괘를 뽑았는데 진짜 강한 여자를 만난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점괘가 나올 정도로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칼 융이 이 분석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비레름하고는 뭐 엄청나게 많이 서신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레름은 약간 주역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책들도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 역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서 주역 공부를 꽤 많이 하는데, 여기서 먼저 아니마니무스를 어쨌든 만들어내죠. 남자한테 여성성 있는 소음, 요게 아니마. 여자한테 남성적 기질이 있는 아니무스. 그래서 이 소음과 소양을 가지고 아니마 아니무스를 끄집어내는, 칼 융은 어쨌든 소음과 소양에서 아니마 아니무스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번 시간은
서양 사람들의 서양인들, 유명한 서양의 셀럽들이 주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